6교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항으로 데이트하고 미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문항에 보면은 순위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이거 우리 월요일에도 이제 구했었던 문항이긴 한데, 랭크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 다음에 뒤쪽에 위 표시하라라고 하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랭크 함수는 자, 여기다가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랭크는 순위를 구할 값, 그 다음에 비교 범위, 그리고 여기서 정렬 기준을 정해주면 되는 게 랭크 함수의 역할이었고요. 자, 랭크 함수를 불러볼게요. 랭크 함수를 불러오면 자, 인수를 적어줘야 되는 칸이 이렇게 세 칸이 있어요. 자, 세 칸이 있고 첫 번째가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신청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걸로 순위를 구해서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인원은 우리 H5번 셀에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바자회 보조 자원봉사 항목에 대해서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이 신청 인원의 순위를 J5번에서 J12번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H5번 셀이 순위를 구할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퍼런스 자리에 있는 게 숫자의 목록 또는 배열 셀 주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숫자 목록은 신청 인원 범위를 쭉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신청 인원의 전체 범위에 원래는 우리가 드래그를 하고 변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주소를 보통 해놓는데 절대 주소를 하는 거 대신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절대 주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리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신청 인원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이었기 때문에 0을 적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셀 그대로 생략을 해주면 순위가 또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셀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식 입력줄 위쪽에 가서 는 해서 괄호로 이렇게 함수가 끝난 다음에 괄호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넣어서 큰 따옴표로 몇 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자, 2위다 몇 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러로 순위 이렇게 계속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한번 보세요. 1위가 있고 공동 2위가 있거든요. 공동 2위가 있기 때문에 3위는 보이지 않고 바로 4위부터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랭크 함수를 가지고 랭크 EQ나 랭크 함수는 공동 등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가 비정기 월 1회의 모집 인원의 평균이에요. 자,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자, 비정기 월 1회라는 거는 활동 주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정기인지 비정기인지, 월 1회인지 주에 몇 회인지 뭐 어떤 주말에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활동 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비정기 모임이고 월에 1회 모인다라고 하는 그 활동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기들의 모집 단위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조건에 어떤 셀에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dAverage 함수 불러와서 한번 구해주세요. 구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값 또 카톡으로 한번 올려놔 봐주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여기다가 디에브리지 쓰는 방법을 참고하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너무 띄어쓰기를 안 하면 열 번호 또는 이름. 요게 디에브리지 쓰는 조건이죠. 오, 현수 씨가 1등으로 구했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입력했는 데이터에 조건으로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른 친구들도 디에브리지로 한번 해보시고, 현수 씨는 디에브리지로 했으니까 다른 거 뭐 에브리지 if 함수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우리가 했었던 에브리지 if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로도 구할 수 있고 저걸로도 구할 수 있고 해야 하니까 한번 구해서 저에게 수식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수하고 3교시 때 이제 제가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빠르게 한 번 더 복습을 하기는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좀 재서 하는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 몇 분이었고, 또 전체적으로 몇 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에브리지 프로도 현수 씨 잘 구했고, 예진 씨, 욱준 씨도, 네, 잘 구했습니다. 수현 씨도 잘 하고 있고, 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때 익숙했던 이 이름들은 대면할 때 만나면 맛있는 걸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수업에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디에브리지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요, 5번 문제를 4번.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봉사 장소가 여기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활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봉사 장소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봉사 활동이 전체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구해서 백분율로 표시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카운트 if는 우리가 해봤거든요. 우리가 아까 1교시에도 카운트 if는 조건 비교 범위하고 조건을 넣어주면 해당하는 조건에서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세하려 주는 게 카운트 if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운트 a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약간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K5번 자리에요. 여러분, 는 해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적어볼게요. 자, count라고 적어보면 count,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count ifs 해서 count 시리즈만 이렇게 5개의 함수들이 나오는데 다 각자 특징이 다르거든요. 하나씩 해볼게요. count 함수를 좀 불러와 보세요. 자, count라는 함수는요, 우리가 아까 max나 min처럼 범위만 잡아주면 끝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 범위를 잡아주면요, count는 그 범위 내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하려줘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그러면 한번 범위 잡아볼게요. 자, count 해놓고 여기 value 1번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 5번 보이세요? 혹시 활동 주기 도메인 처음 시작하는 부분 여기 이 5번에서 F12번까지 이렇게 두 줄을 2개의 도메인을 잡을 거예요. 활동 주기와 봉사 시간에 대한 도메인을 이렇게 16칸의 블럭을 잡을 건데요. 셀은 16개의 블럭을 잡았지만 자 확인해 보니까 카운트가 8개만 있다라고 이렇게 카운트 세알이죠. 자, 왜 그러냐면 활동 주기는요. 클릭해서 보면 수식 입력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봉사 시간은 여기 시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셀 서식으로 붙인 거고 실제로 수식 입력줄에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범위를 잡은 부분이 제가 노랗게 색칠한 이 부분이거든요. 노랗게 색칠한 이 셀 영역에서 숫자에 해당하는 셀이 8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카운트는 8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칸에 K6번 자리에다가요, 여러분. count a라는 함수를 또 한번 이번에는 불러와서요. count 말고 count a를 불러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영역을 블럭을 쭉 잡아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이 영역을 쭉 블럭을 잡고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16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하려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는 숫자가 들어가 있던 문자가 들어가 있던 어떤 기호가 들어가 있던 셀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면 얘가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면서 숫자를 카운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하리는 거고요.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하리는 게 이 함수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상대로 블랭크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요. 자, 세 번째 count blank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count blank는 불러왔더니 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대요. 그럼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이 5번에서요. 이 14번까지 한번 블럭을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 5번에서 이 14번까지 잡았어요, 제가. 14번까지 잡고 확인을 했더니 자, 저는요. 여기 비정기 여러분들은 D-average를 구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셀이 하나라고 나오겠지만 저는 여기 두 군데가 다 비어져 있어서 저는 비어있는 셀이 2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정기 월 1인데 제가 이거 하나 지웠어요. 자, 이거 하나 지우면 어때요? 카운트는 변함이 없어요. 숫자만 세알일 거고 여기 카운트 A 했던 거는 요만큼 잡았는데 해서 하나 B니까 15개다라고 얘기하고 카운트 블랭크 했는 그 영역 내에선 비어있는 셀이 3군데니까 블랭크 3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우리가 아까 해봤고 자, 새롭게 나온 카운트 ifs 함수가 있어요. 자, count ifs 함수는요. 조건 이렇게 나열이 돼요. 조건 비교 범위 1, 조건 1. 조건 비교 범위가 2개면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는 게 짝을 맞춰서 나열을 해주는 게 count ifs 함수거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자,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게요. 제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봉사 장소 개수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건 그 고급 필터처럼 지금 조건이 나열이 되거든요. 봉사 장소가 센터이면서 봉사 그러니까 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봉사 시간이 8시간 이상인 봉사명이 몇 개인지를 세하려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봉사센터에서 하면서 8시간 이상인 항목이 몇 개나 운영되는지를 보고 싶은 건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급 필터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할 거예요. 봉사 장소, 센터, 그리고 봉사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이상이다, 8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건데 이거를 count ifs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어있는 셀에다가 count ifs 함수를 불러올게요. 끝에 s가 붙는 거예요. 아까 count if는 그냥 이 조건에서 이 조건 하나인 게 몇 개인지를 세하려 주는 거였으면 이번에는 조건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 여기 count ifs는 and 조건만 만족시켜요. or 조건은 만족을 못 시키고요. and 조건으로 이루어진 조건의 셀의 개수를 세하려 주는 거예요. 자, count ifs를 불러왔어요. 첫 번째가 자,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자, 나는 봉사 장소가 센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봉사 장소에 대한 범위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봉사 장소에 대한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 내에서는 조건이 센터여야 되는 게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또는 센터 셀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봉사 시간이 8시간. 자, 두 번째 찍었더니 또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래요. 아까는 봉사 장소가 어딘지를 보기 위해서 봉사 장소가 센터다라는 조건으로 한 세트를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봉사 시간이
자, F5번에서 F12번이에요. F5번에서 F12번 이 봉사시간 영역이 8시간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다 8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요.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는 그 봉사 활동이 몇 건이 있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얘가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근데 뭐 제가 문제가 센터에서는 다 8시간 이상으로 하는 게 있네요.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센터 말고 복지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문제 잠깐 바꿀게요. 이거 복지관으로 바꿔보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는 건수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복지관 4개 중에서 8시간 이상 봉사하는 건은 3건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또 조건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제가 미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봉사 장소 말고 이거죠. 활동 주기가 정기 매주 1회이면서 신청 인원이 500명 이상인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활동 주기가 정기적으로 매주 1회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봉사활동 빈도수가 많은 거죠. 매주 1회를 하는 봉사활동인데 이 봉사활동이면서 신청 인원이 500명 이상이었던 봉사활동이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를 countIfs 함수로 구해서 수식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countIfs 함수를 사용해서 활동 주기가 정기 매주 1회이면서 신청 인원이 500명 넘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수식으로도 한번 표시해 봐 주시고요. countIfs 네, 저를 혜인 씨 다시 이게 적다가 잘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적으면 될 것 같고, 그쵸? 신청 인원 500명 이상. 오케이. 오, 잘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count ifs가 나오든 count if가 나오든 여러분들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카운트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복지관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게 몇 건인지는 count if 함수로 구하면 될 거고요. 전체 봉사 장소 수는 몇 건인지를 count A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구해가지고 복지관 수 나누기 전체 봉사 장소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프로인지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count if 함수를 가지고 count if 함수를 불러서 먼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건이 몇 건인지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입니다. 되어 있는데 자, 봉사 장소 D5에서 D12 영역을 잡는 거죠. D5에서 D12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얘들 범위들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복지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찍어주셔도 되겠죠. 그죠? 자, 해서 복지관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복지관에서는 전체 저는 지금 원래 4라고 표시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400%로 바로 될 거예요. 백분율 형식이 위에 되어 있어서 원래는요. 요거 한번 바꿔보죠. 지금 400%라고 나왔을 때 홈 리본 메뉴에요. 표시 형식에 보면 지금 이거 백분율 되어 있을 건데
클릭해서 일반으로 좀 바꿔줄게요. 일반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봉사 장소들 중에서 복지관이 몇 개냐 해서 4라고 나올 거고, 저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괄로 닫는 거에서 수식 입력줄 뒤에다 갖다 놓고 슬러시 기호를 적어요. 나누기 기호를 적어서 전체 봉사 장소 수잖아요. 그 전체는 count A 함수로 구하는 거죠. 지금 전체 봉사 장소를 count로는 못 구해요. count A로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 장소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count A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세알이진 않지만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알이기 때문에 숫자가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세알일 수는 있는 게 count A지만 카운트로 구해주게 되면 저기에 있는 봉사 장소는 이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긴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count A로 봉사 장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괄호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복지관이 몇 개인지 4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 개수는 8개를 이 친구가 세알이겠죠. 그죠? 8개 중에 4군데니까 0.5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백분율 형식으로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5가 나왔을 때 다시 표시 형식에 가서 위쪽에서 백분율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백분율 형식이 있어요. 퍼센트 기호 있는 거. 요거 클릭해서 한번 표시해 주시면 봉사 장소의 복지관 전체 비율을 여기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어있는 셀에다가 이제 또 미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막 예제를 많이 드리면서 잘 되는지를 확인을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니까, 봉사 시간, 8시간, 4시간의 전체 비율을 한번 구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 봉사활동 중에서 8시간짜리 봉사활동은 전체의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봐 주세요. 요거는 제가 어떤 함수 쓰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해결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봉사 시간 8시간짜리가 전체의 몇 프로인지를 비율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봉사활동 건수는 8건인 거는 확실하죠. 우리가 레코드는 8개 쓰니까 8개인 건 맞는데 봉사 시간으로 구하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조금 오, 초이씨 1등이었어. 맞아요. 오, 그래요. F5에서 F12번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아까는 count if하고 count a를 썼지만 이번에는 초이 씨가 정답을 넣어준 것처럼 count라는 함수를 써야지만 봉사 시간 건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종현 씨도 잘 해서 올렸고 다른 친구들도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했는 거 한 번씩 쭉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count if하고 count 또는 count a 이걸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연 씨도 잘 만들었고 좋습니다. 성열 씨도 잘 만들었고 이름 다 부를 때까지 얘기해줘야지. 수진 씨도 잘 만들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24명이 들어와서 열심히 들어줬는데 오늘은 14명이네요. 그래도 오붓하니 좋아요. 현수 씨도 네, 잘 만들었고 소윤 씨도 잘 만들었고 이제 함수를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애진 씨도 잘 만들었고 오늘은 제가 자원봉사 모집 신청 현황을 이렇게 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뭐 의학외품이나 실버 상품이나 꽃집 청년들 이런 예제들에도 이제 함수들을 좀 비워놨던 거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고 잘 안 풀리는 거는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되고. 자, 옥준 씨랑 희원 씨도 잘 만들어 주셨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가 최저 신청 인원이에요. 최저 신청 인원. 자, 정의된 이름 신청 인원. 신청 인원 드래그 해봤더니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신청 인원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신청 인원을 이용을 해서 최저 신청 인원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스몰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몰이라는 함수면 범위를 잡아주고 여기다 K번째라고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몰이라는 함수는 어떤 범위 내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스몰 대신에 라지라는 함수를 써주면 같은 범위 내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라지 함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 신청 인원을 스몰 함수로 구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스몰 함수 가지고 그죠? 스몰 함수를 가지고 자, 신청 인원 범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첫 번째로 작은 값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자 확인해주면 제일 작은 값 이렇게 오겠죠. 뭐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기 있는 수치만 바꿔주면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문항을 또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잘 하는 것 중에 뭐를 한번 해볼까? 비정기 월 1회 봉사활동의 신청 인원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요. 자, 문제 보이세요? 비정기 1회로 활동하는 봉사활동이 있을 건데 비정기 월 1회로 활동하는 봉사활동의 신청 인원의 합계를 무슨 함수로 구하냐면 dsum 함수로 구해주세요. 요거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문항을요. 비정기 월 1회 봉사활동하는 신청 인원의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dsum 함수로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구해서 수식 저한테 보여주세요. dsum은 daverage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현수씨? 좋아요. 엑셀 꿈나무들. 경진대회를 내보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경진대회 나가서 1등하면 어학연수도 보내주고요. 뭐 1, 2등 꼭 안 하더라도 마지막 등수 가면 아이패드도 주는 그런 경진대회인데 엑셀을 가지고 하는 경진대회인데 이렇게 함수도 좀 잘 풀어야 되고 분석 작업도 잘해야 되는 건데 오늘 지금 열심히 함수를 해주는 이 친구들은 선발해서 한번 데리고 나가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네요. 뒷섬. 데이터베이스 함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뒷섬으로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서미프로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함수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좀 연습 잘 해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브이룩업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브이룩업 뭐 잘 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제가 오늘요. 기출문제 한 6세트를 그 카톡으로 드릴 거예요. 뭐 카톡으로도 드리고 클래스룸에도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나눠드릴 파일을 엑셀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주면 제가 이제 그때 그 기출문제 나눠드렸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죠. 다시 어떤 창을 공유하냐면 자, 엑셀 기출문제라고 해서 지금 공유 화면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 둘, 한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해서 이제 문제를 세 세트를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A 유형, 그 다음에 여기 B 유형, C 유형으로 줄 거고 요렇게 된 걸 한 세트를 더 줄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6세트가 갈 거예요. 그럼 그 6세트를 제가 클래스룸에도 올려드리고 단톡에도 올려드릴 건데 그 6세트를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하고 제가 일부러 다음 주 수업을 휴강을 냈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휴강을 내는 게 아니라 자, 앞에 보시면 자, 그냥 화면을 통째로 공유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메모장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메모장에 보면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제 3교시까지 좀 이따 복습도 쭉 해서 할 건데 다음 주 월요일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을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그 수업을 그대로 6월 8일하고 6월 10일로 옮길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이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토요일 이제 오전에 시험이 ITQ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날 종강이거든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날 종강을 해버리면 이때까지 너무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왠지 손을 놓을 것만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냥 뒤쪽에 시험 있는 그 주에 종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에는요. 제가 나눠드린 6개의 문제를 자유롭게 푸셔서 시간도 재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시고 첨삭 지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문제를 다 풀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하나하나 풀 때마다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코멘트 다 드릴 거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회신 줄 테니까 저랑 계속 이렇게 좀 파일을 해서 보내주시고 6월 3일 날 수업은 하진 않지만 제가 또 단톡방에 남기기는 하겠지만 6월 3일 날 원서 접수하신 분들은 수험표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이날 시험이 몇 시에 치는지가 공지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9시 시작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10시 30분 시작하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예상에는 거의 9시에 시작하는 시험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수 정보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6월 3일 날 여기 수험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원서 접수 내역 확인해 주시고요. 단체 접수했는 거. 그리고 사진 아직 증명사진 올리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 회원가입 되어 있으니까 개인정보 수정해서 사진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사진 안 올라가 있으면 시험 응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제 일정에 관련된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월수 수업 안 하는 걸 그 다음 주 월수 수업을 할 건데 6월 8일은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오면 녹화본 여전히 매 회차처럼 녹화본 업로드를 올려줄 거고 6월 10일은 아직 학교 내에서 결정은 안 났는데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해 주신 31분은 다 대면 동의한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아직
좀 해답을 주지 않으셔 가지고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혹시 안 돼서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 전에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고렇게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 2 주의 수업을 할 때는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시험장에 가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면 수업을 하면 실제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이 제가 시간을 재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고 했었는데, 대면 수업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뭐 하는 방법밖에는 일단 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들 요렇게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파일은 제가 쉬는 시간에 바로 이렇게 카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인쇄를 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한번 꼭 풀어봐 주시고, 2가지 유형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해봐 주시고, 3교시 때는 제가 오랜만에 2, 3 작업 그리고 지금 요청 있었던 차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충이 필요한 부분 어떤 한 파트 있으면 카톡에다가 얘기해 주시면요. 3교시 때 그 부분들 다시 한번 풀이하면서 여러분들 부족했던 것들 제가 3교시 때는 그 부분으로 진도를 좀 나갈게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7시는 너무 늦고 6시 50분에 들어올게요. 6시 50분에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십시오.